안녕하세요. 공중보고 온라인 강의 이차시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합시다. 선생님이 1차시 끝부분에 식중독 특징에 대해서 4가지로 서술하시오 라고 하는 과제를 부여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과제를 이행했을 거라 생각하고 선생님이 수업하겠습니다. 식중독은 병원 미생물이나 유해한 화학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식품을 경구, 입으로 섭취함으로써 발생하고 음식을 섭취한 후 24시간 이후에 서서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단시간 내에 발생하고 동일한 음식을 섭취한 환자들이 집단적으로 폭발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환자에 의한 2차 감염은 거의 없고 주요 증상은 급성 위장염 증상, 즉 오진, 구토, 복통, 설사 이런 증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고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다들 이렇게 4가지로 서술 요약하셨죠? 이제는 본격적으로 다음 수업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식중독의 종류에서 세균성 식중독 수업을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88에서 91쪽 교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균성 식중독은 크게 감염형 세균성 식중독과 독소형 세균성 식중독으로 분류를 합니다. 감염형 세균성 식중독은 무엇이냐면 음식을 통해서 우리 몸에 세균이 들어와서 증식을 하게 되면 그 증식한 세균이 직접 소화기계에 작용을 해서 발생하는 식중독입니다. 그래서 독소가 균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균체내 독소라고 얘기하고 똑같은 세균이 여러 개가 생겨야지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잠복기가 길고 그 균이 죽으면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는, 즉 식중독이 끝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형 세균성 식중독은 가열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예방이 충분히 가능한 그러한 식중독입니다. 이거에 비해서 독소형 세균성 식중독은 음식을 통해서 세균이 몸 안에 들어오고 들어온 세균이 자기 몸 바깥으로 체외로 독소가 뿜어져 나가서 그 독소가 소화기계에 작용을 해서 발생하는 식중독입니다. 그래서 독소를 균체외 독소라고 하고 똑같이 생긴 세균이 번식하는 것과 다르게 각각 세균 몸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독소에 의해서 발생하는 식중독이라서 잠복기가 짧고 역시 세균이 전혀 없어도 남아있는 균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독소가 있기 때문에 균이 전혀 없어도 식중독이 유지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소형 세균성 식중독은 감염형 세균성 식중독과 달리 충분한 가열로 예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감염형 세균성 식중독과 독소형 세균성 식중독의 특징은 정반대라고 생각하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염형 세균성 식중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살모넬라 식중독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살모넬라 식중독의 원인균을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간균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균은 장염, 장티푸스, 돼지콜레라, 파라티푸스균 등이 있는데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것이 장티푸스균입니다. 그리고 이 살모넬라 식중독은 치명률이 높지 않은 것이 특징이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62에서 65도씨 정도에서 30분 정도 가열하면 충분히 균이 사멸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모넬라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끓여 먹으면 예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원인 식품을 보면은 돼지고기를 덜 익혀 먹였을 때 또는 쥐나 개의 변에 오염된 식품을 먹었을 때 2차 오염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포유류나 조류의 장간에 이 살모넬라 식중독 원인균이 항상 복균하고 있기 때문에 날고기나 알류에 의해서도 감염이 됩니다. 그리고 잠복기는 그렇게 길지 않아서 평균 24시간 정도 되고 주요 증상을 살펴보면 급격한 발열이라든지 설사, 복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입니다.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다른 말로 호염균 식중독입니다. 원인균은 당연히 호염균이겠죠. 이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의 원인 식품은 뭐냐면 어패류, 생선이나 조기류 또는 생선회, 그리고
어패류를 소금에 절인 젓갈류가 원인 식품입니다. 그러니까 어패류를 소금에 절였다 하더라도 호염균인 장염 비브리오균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고, 또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은 사계절 중에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현미경 사진이 바로 호염균의 사진입니다. 앞에서 봤던 살모넬라 식중독균에 비해서 조금 많이 징그럽게 생겼죠. 약간 많이 꼬부라지고 이런 모양으로 생겼고, 주요 증상을 보면 혈변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죠. 혈변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쉽게 말해서 피가 섞인 변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열이 거의 없다는 것. 그리고 이게 콜레라인지 호염균 식중독인지 구별할 수 없게 비슷한 급성 위장염 증상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원인균이 호염균이라는 것과 어떠한 식품에 의해서 주로 이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이 유발되는지를 구별해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입니다.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은 다른 말로 5157이라고도 하는데, 왜냐하면 원인균이 5157H7, 526, 5111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하게 5157H7이 원인균이죠. 감염원은 보면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에 감염된 환자의 변 또는 덜 익힌 소고기 등의 식품, 그래서 가장 흔하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식품이 햄버거, 그 속에 무엇? 패티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은 다른 말로 햄버거병이라고도 하고, 또 드물게는 환자의 변에 오염이 된 물을 매개로 전파도 되고, 또 더욱 드물게는 사람과 사람 간에 직접 전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잠복기는 평균 3, 4일 정도고, 이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환자의 뚜렷한 가장 주요 증상을 보면은 장출혈이 굉장히 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157 같은 식중독 경우에는 성인보다는 영유아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학생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슨 식중독하고 있죠? 세균성 식중독 중에서 감염형 세균성 식중독을 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캠파일로박터 식중독입니다. 캠파일로박터 식중독, 조금 낯설지만 우리 잘 한번 공부해 봅시다. 캠파일로박터균은 어떤 동물에서 많이 발견되냐면 닭, 소, 돼지, 개, 고양이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친숙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닭이나 소, 돼지죠.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우리가 캠파일로박터 식중독에 감염될 수 있는 것은 닭고기를 제대로 완전히 익혀서 먹지 않았을 때 걸릴 수 있는 식중독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보면 캠파일로박터균을 가지고 있는 동물, 어떤 것들이라고요? 닭, 소, 돼지, 개, 고양이, 이런 동물과 접촉을 하거나 또는 이런 거에 오염된 우유나 육류를 섭취했을 때, 어떻게 섭취했을 때일까요?
조리가 불충분한 닭고기, 즉 덜 익은 닭고기나 돼지고기에 의해서 캠파일로박터 식중독에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은 잠복기가 좀 긴 편입니다. 최대 10일. 그래서 다른 식중독에 비해서 잠복기가 꽤 길고 몸속에 염증을 발생시키고 고열과 복통, 설사를 동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이 캠파일로박터 식중독 설명을 듣고 뭐가 하나 떠올라야 되는데 뭘까요? 네, 살모넬라 식중독이 떠올라야 되죠. 왜냐면 조리가 불충분한 돼지고기라고 하는 이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살모넬라 식중독을 떠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차이점이냐면 잠복기가 최대 10일 정도라서 굉장히 길다는 것, 그 다음에 고열이 있다는 것, 이 차이점으로 살모넬라 식중독과 캠파일로박터 식중독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캠파일로박터 식중독의 증상을 보면 어린이한테 위험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혈변이라고 하는 위험한 증상이 나타나고 보통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10일 정도 지나면 완전히 낫고 이 식중독으로 인해서 즉 캠파일로박터 식중독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음식을 섭취할 때 깨끗하게 해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닭고기를 완전히 익혀서 섭취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유를 완전 살균해서 섭취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통해서 캠파일로박터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장구균 식중독입니다. 장구균을 먼저 설명을 하자면 장 속에 존재하는 구균 형태의 세균이라는 얘기인데, 이 구균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 오른쪽에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글동글한 점 형태라는 얘기예요. 이 가까이 더 크게 보면은 동그란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균이라는 말을 붙여서 장구균 식중독입니다. 이 장구균은 사람이나 동물의 장 안에 평범하게 존재하는 세균으로서 배변 활동을 통해서 바깥으로 탈출이 돼서 이 탈출된 장구균이 식품을 오염시키고 그것에 의한 2차 오염으로 생기는 것이 장구균 식중독입니다. 잠복기는 길지 않아서 5에서 10시간 정도 되고 증상도 평범한 급성 위장염 증상을 나타내면서 사람에 따라서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1일 정도 설사 좀 하다가 배도 아프고 그러다가 자연 치유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아리조나 식중독입니다. 아리조나 식중독은 아리조나 사막에 있는 도마뱀 장 안에서 분리된 아리조나 식중독균에 의해서 생긴다 해서 아리조나 식중독입니다. 증상은 보통 평범한 급성 위장염 증상이 나타나는 것과 38에서 40도씨의 고열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데, 그거에 비해서 원인식품이 아리조나 식중독에서는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원인식품은 가금류, 그 중에서도 무엇, 닭, 오리, 칠면조 같은 가금류와 파충류하고 파충류의 알류가 원인 식품입니다. 그럼 여기서 파충류는 뭘 얘기를 하냐면 도마뱀, 거북, 악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충류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 개구리 뭡니까? 개구리는 파충류가 아니라 양서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닭, 오리, 칠면조, 파충류와 파충류의 알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리조나 식중독이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로 여시니아 식중독입니다. 여시니아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균은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라고 하는 오른쪽에 사진을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맛있게 생긴 치즈 스틱 모양의 간균 모양입니다. 감염원을 보면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에 오염된 식품입니다. 예를 들면 돼지고기, 곱창, 양고기, 소고기, 우유, 굴, 엔테로콜리티카에 오염된 물, 이런 것들이 감염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음식이 여기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먹을 때는 깨끗하게 손질해서 잘 익혀서 먹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고, 이 여시니아 식중독은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어요. 왜냐하면 설치류라고 하면은 쥐류, 그다음에 토끼, 돼지, 양,
개, 이러한 동물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특징이 있고, 감염원은 보면 이런 설치류, 토끼, 돼지, 양, 개의 분변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을 우리가 섭취함으로써 감염될 수 있는 그러한 식중독입니다. 여신이나 식중독의 증상을 보면 연령층에 따라서 다른 증상이 나타납니다. 영유아 같은 경우는 혈변이라고 하는 증상이 나타나고,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층에서는 혹시 맹장인가? 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발열이나 오른쪽 아래 배가 아픈 욱축 복통 증상이 나타나고, 선생님 같은 성인 같은 경우는 장염이나 가벼운 관절염 정도가 동반이 되고, 보통 피부에 불긋불긋하게 나는 피부 발진이라든지 또 세균이 혈액순환과 함께 온몸에 퍼져나가는 세균 혈증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 여신이와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음식을 조리할 때 깨끗하게 준비하고 완전히 익혀서, 즉 식품의 가열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위생 상태를 깨끗이 하는, 기본이 되는 손을 깨끗이 씻는 이런 방법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여신이나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 2차 시 내용이 다소 어렵긴 하나 학생들이 반복 학습을 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2차 시 함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